현재 대한민국의 농가들은 수많은 과제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 매년 상승하는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이러한 과제들 속에서 우리의 농민들은 농업 경영에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농가들의 농가소득 보전과 농업 경영 안정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 농민들에게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그 부분은 모든 농업인들한테 이렇게 지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경작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농업인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급하고 있는 부분은 경작 규모가 좀 많이 있는 농업인들한테는 그다지 많은 혜택이 되지 않고 있고, 더 확대해서 농지 규모별로 이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감사드리고, 뭐든지 하면 지급을 1등하게 다 똑같이 주잖아요. 차등화 있게 줬으면 좋겠어요. 제 의견은 차등화.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환경 보전을 위해서 농가들한테 환경 보전 수당이라는 것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으로 농가들한테 어느 정도의 수당을 주는 것은 합당하다고 보여지지만, 또 지나친 보전금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결국은 농업이 수출에 의해서 먹고 살아야 할 미래가 올 텐데, 그때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가수당은 지금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농민들한테도 청년수당 그리고 고령수당처럼 농민수당이 지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엔 고령자들이 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고령 농가 지원을 좀 해서 힘든 일을 할 때 인건비라도 좀 보탤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료를 적절히 시비하라고 이렇게 농가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어쨌든 농가들도 그에 발맞춰서 같이 하는 것이 좋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다 보면 축산 농가에서는 또 다시 그것을 조금 반발이 있을 테고, 우리 또 원예 농가에서는 수도장 농가나 이런 데에서는 또 그것을 환영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확대에 앞서 먼저 필요한 것은 국민들에 대한 농업의 이해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히 농업이 어렵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보전을 해주고 농민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농업이 왜 필요하고 농업에 대한 필요성을 먼저 알리고 나서 국민들이 서로 그 필요성을 이해한 후에 농업수당을 지급을 하는 것이 저는 우선순위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인근 지역에서도 시범적으로 그런 생태 직불금 제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차이가 농가가 직접 그 생태가 변화되는 것들을 근거로서 첨부를 해서 직불금 신청을 하고, 그런 변화되는 것을 농가가 직접 느낀다는 것이 되게 참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대행 유통하고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래 장터를 터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관에서나 그 행정에서 그런 부분, 유통 부분을 많이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제 같은 걸 확대를 해서 정부 차원에서 과감하게 남아 도는 것은 뭐 만일에 한 20%만 삭감시켜서 폐기 처분한다고 하면 가격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부 차원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격이 폭락했을 때 농민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수입 개방이라는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농산물, 축산물 최저 보장 제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걱정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안정적인 가격 보장과 그리고 농업에 대한 이러한 좀 어려움들을 정책적으로 풀어주신다면 젊은 청년인들로서 많은 좀 지원, 많은 투자와 또 새로운 신농법과 스마트팜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가
확립이 돼야 되는데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앞서 선행돼야 될 과제는 어떤 그런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 정교한 수급 분석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농민으로서는 피부로는 그렇게 50% 부족하는 게 별로 탐탁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농민이 살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런 다른 뭐 사회단체 이런 데보다 어렵잖아요. 그러면 보조를 주려면 80% 이상 줬으면 좋겠어요.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민이 자체가 주관이 되어서 농민협의회에 의해 가지고 어떤 정책의 전개라든가 진행을 갖다가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가졌을 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과 후계 농업인들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라는, 그리고 그러한 생산물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인증을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신빙성을 좀 많이 지원을 해준다면 더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학교 급식은 우리가 일부 들어가고 있지만은 공장이라든 이런 데는 전혀 지금 농산물을 납품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지자체가 좀 개입을 해서 도와줬으면 좋겠고. 그 친환경 학교급식의 무농약 인증과 유기농 인증의 가격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을 하는 농가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을 수 있고요. 무농약 농가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렇게 안주하는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섬세하게 가격 유도 정책이 함께 동반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람입니다. 하는 바람입니다. 도와줬으면 좋겠고. 네, 해줬으면 좋겠답니다.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살기 좋은 농촌, 행복한 농업인. 이제는 지자체와 농민들이 하나 되어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